네, 지난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니까 2년 반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치열한 릴레이 외교전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연달아 진행될 회담의 전망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우석대 전현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 교수님도 지난주 특별 생방송에서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도 명쾌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청와대 전화에 불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변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북 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청와대 전화 통이 불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베 일본 총리,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제일 먼저 통화를 하셨죠. 시진핑 중국 주석만 아직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정상과 통화를 통해서 한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또 금년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뭘 논의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일색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다, 축하한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달 초면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미 5월 초에 개최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막 3년 가까이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거고, 아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렇게 싹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또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 중국과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본 국민에게 또 세계 국민에게 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3국이 뭘 해야 될 건가, 또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중일 이 세 나라가 모이는 것, 이번에는 조금 의미가 남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북한과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초반에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다가 중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직접 건너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몸이 달아한달까요? 재팬 패싱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좀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물론 많은 의혹이 해소됐습니다만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전선언과 정전체제 관련해서 3자 또는 4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자 회담이랄까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중국이 기분이 좋을 텐데 3자 또는 4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이 빠진 상태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중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패싱 없다, 중국이 정말 역할이 크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크고, 더군다나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돼서 중국의 경험이라든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적극 강조를 해서 중국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방해할 만큼 큰 나라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중국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아베 총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밉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듦에 있어서 아베 총리, 특히 일본의 역할이 크거든요. 특히 네. 배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만약에 또 일본이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게 되면은 우리의 그 한반도 큰 구상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본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또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의 눈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5월 말, 6월 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제들을 갖고 마주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을 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조율할 것이 많을 것이다. 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한미 관계, 또 미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문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건가. 특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소위 빅뱅 또는 리비아식 그러니까 북한 핵을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를 한 다음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뭐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약간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중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완벽하게 비핵화를 했을 때 미국은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또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충분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전 세계가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루게 될까요? 예, 지금 뭐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미국에서도 뭐 잘 될 거로 생각하기 됩니다만은, 굉장히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이 조율이 될 건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CVID, 정말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비핵화. 그것도 또 하나 추가해서 빨리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은 정해진 것 같아요. 완벽한 비핵화를 하겠다. 다만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인가,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것만 보장해 준다거나 한다면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완벽한 비핵화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올지. 만약에 조건부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대로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큰 틀에서는 비핵화를 합의는 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걸어서 나와버리는 이런 아주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사전에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계속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논의가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해도 북한과 미국은 서로 다른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CVID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의 폐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좀 결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가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인데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CVID와 어느 정도나 지금 근접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큰 틀에서는 근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다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다 수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계속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과연 그것을 단기간 내에 완전한 의미의 핵폐기를 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걱정하는 게 옛날처럼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살라미 전술로 쪼개가지고 아주 잘게 단계를 쪼개서 그 단계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폼페이오 이번 국무장관도 걱정을 하고 볼튼 안보보좌관도 걱정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에 있어서 핵을 신고를 하고 IAEA 사찰을 받고 그다음에 완전한 의미의 핵이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북한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서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어떻게 절충을 할 건가, 어떻게 합작품을 만들어낼 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든 근데 큰 틀에서는 비핵화 개념은 같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지금 미국과 북한의 어떤 생각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그리고 북미 이런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합의를 이룬 뒤에 남북미 3국 또는 남북미 중 4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안착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단추는 잘 꿰진 것 같습니다만 참 넘어야 할 산도 앞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정부가 견지해 나가야 될 외교 전략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중개 외교랄까?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해서 사실 세계가 지금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선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많은 공을 돌리면서 미국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정말 비핵화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제 핵을 버리고 경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설득 전략을 또 물밑 접촉을 통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주체도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이루는 그런 외교적인 전략을 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